보호 계전기다. 보호 계전기. 기기를 보호하거나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설치하죠. 그죠? 이 보호 계전기 동작의 네 가지 요소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단일, 오로지 전류만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오버, 커런트 딜레이. 화전류 계전기다.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며 뭐만 가지고 해요? 전류. 전류가 너무 높네. 그래서 전류만 가지고 간다. 단일 전압 요소. 예를 들어서 과전압 계전기다. 오버 볼테이지 딜레이다. OVR이다. 뭐요?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걸렸을 때 동작하자. 전압 전류 요소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리 계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거리 계전기는 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피던스는 뭐죠? 오메 법칙에서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전류 요소, 전압 요소가 있어야 이놈을 가지고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전류 요소. 예를 들어서 차동 계전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차동 개념은 편압기가 있다.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다. 요 흐르는 전류. 뭐 요런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신 적 있죠. 그죠? 어쨌든 I1 전류와 여기 CT에는 I1과 여기 흐르는 I2 요 I1 전류가 여기 와서 여기 I2 전류하고 차만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점에서 뭐예요? 키르호프 법칙의 1법칙. 들어온 전류합은 나간 전류합과 같다. 그러면 이 전류가 얘하고 똑같아 버리면 요 동작 코일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얼마만큼? I1-I2만큼. 전류 요소 두 개의 차동 전류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아하, 이런 게 있다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에는 가장 큰 단락 보호가 있고 지락 보호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단락 보호는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단락 보호에서 단락은 여러분 쇼트 났다. 응? 쇼트 났다. 여러분들 우리 그 전기에서 가장 큰 사고 전류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단락 시에 발생합니다. 단락 시에 가장 큰 사고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락 전류다? 그래서 이상 전류죠. 그러면 과전류가 흐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과전류.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며,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며 일명 과부하 계전기다 라고 한다. 어쨌든 오버 커런트 릴레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과전압 계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단락 사고 났다. 그럼 뭐가 발생돼요? 단락조에서 전압도 아무튼 부딪히면 큰 사고죠.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혔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 나죠. 박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전압 계전기. 그래서 오버커런트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걸렸을 때 동작한다. 자, 부족 전압 계전기라는 게 있어요. UVR. 뭐 기억해두죠. 뭐 언더볼테이지 딜레이.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동작하는 것. 그래서 주로 이제 UVR 같은 경우는 정전 시, 전압이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정전이 되면. 그때 이 정전 상태를 딱 캐치해서, 우리 계통이 정전이 되네? 그러면 예상이 되면 뭐예요? 우리 설비에서. 우리 전기 계통, 한전에서 쭉 전기를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부하를 쓰고 있는데, UVR이 딱 감지를 했어. UVR이, 정전이 되는 걸 감지하면, 얘가, 여기 발전기가 있거든요. 비상발전기. 발전기한테, 야, 아무래도 한전 쪽이 정전되는 것 같아. 너 좀 움직여. 그래서 저기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 지금, 구해줘야 되겠어라고 얘를 가동시키는 요 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놈으로 이렇게 공급하게끔 하는 UVR, 정전을 딱 감지해서 비상발전기, 예비발전기에 신호를 주게끔 하는 UVR, 언더볼테이지 릴레이가 있던 것도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이어서 보시죠, 뭐. 단락 방향, 단락 보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단락 계전기가 있어요. 단락 계전기. 그래서 단락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들어가면 이제 디렉션. 그래서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면 요 방향에서 사고 났구나 해갖고 그 방향을 끊어주는 거. 단락 방향 계정기다. DSR입니다. 디렉션 쇼테지 딜레이. 디렉션 쇼테지 딜레이. 뭐 요 놈을 알아두죠, 뭐. 자, 선택 단락 계정기. 병행 이외선. 항상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이외선 중에 회선이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 그러면 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행 이외선 송전선로에서 한쪽의 일회선에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중 동작 계정기를 사용해서 고장외선을 선택 차단하는 거. 그래서 단락 어디 쪽에서가 단락사고 났어. 그러면 판단해야 되죠. 이외선이 있다. 그 사고 난 상을 끊는 것. 다음에 이제 거리 계정기가 있거든요. 거리 계정기. 디스턴스 ZR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항을 보면 저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로 A분의 L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냐면 요 저항이라는 것보다 전기적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피던스라는 것, 즉 우리 교류의 저항인 임피던스는 전기적 거리에 해당한다. 전기적 거리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정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까지 전기적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적 거리를 뭐라고 그래? 네, 임피던스라고 한다 이 말이야. 비례하여 한시 동작하는 거로 복잡한 계통의 단락보호에 과전류 계정기의 대용을 쓴다. 자, 봅니다. 임피던스. 여러분도 우리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는 뭡니까?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2차 전류분의 2차 전압식인데 여러분들 우리 1차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T가 있다. 그러면 CT 1차 전류가 있고 CT 2차 전류가 있고 2차 전류는 5A죠. 근데 CT 1차는요. CT가 뭐예요? 대전류를 저전류로 바꿔서 계기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계기나 계정기에 공급하는 것이 CT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얘 빕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5다. 여기로 해서 그러면 1차 전류는 CTB가 얼마예요? 10대 5, 2배지 않습니까? 2분의 1 한다 이거야. 그래서 1차 전류의 2분의 1이 2차 전류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PT는요.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는 1차의 고전압을 2차의 저전압 110V로 나눠주는 거죠. 얘 13,200이면 투트라인 같으면 13,200이면 13,200대 110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차 전압을 알려면 요 B로 2차는 나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분의 2차 전압은 뭐예요? PT. 자, PTB분의 CTB 기억해둬요. 그래서 I1분의 V1, I1분의 V1은 1차 임피던스죠. 요 1차 측, 요 2차 측이 아니고 1차 임피던스에 대해서 PTB분의 CTB다. 그래서 Zr은 계정기 측의 임피던스고 Z는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 임피던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지락보호 계정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선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뭐죠? 지락사고죠. 그래서 지락사고를 검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락보호 계정기에는 지락 과전류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커런트 그라운드 릴레이 OCGR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OCGR은 기억해 두십시오. 지락 과전류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한 것으로 지락 고장 보호에 사용한다. 용어, 요 약을 아셔야 돼. OCGR 그냥 기사 2차에서 뭐예요? OCGR의 약을 써라. OCGR을 써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락 과전류 계정기 OCGR. 지락 방향입니다. 지락 방향 계정기. 방향이 이제 디렉션이지 않습니까? 디렉션. 그래서 DGR. 그래서 과전류 지락 계정기의 방향성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지락 선택 계정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죠? 셀렉티브 그라운드 딜레이 SGR이죠. 그래서 SGR 선택 지락 계정기. 나중에 이제 이 선택 지락 계정기와 방향 계정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들
맞아면 비접지 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뭘 써요? 영상별류기. 그러면 이제 영상별류기 ZCT나 제로CT나 또 이제 GPT 같은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GPT로 영상전류를 검출하고 GPT로 제로CT로 영상전류 I0를 측정하고 GPT로 영상전압을 검출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선택 지락 계전기나 방향 계전기를 얘네들 이용해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택 지락 계전기, 선택이라는 말이 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평행 이해선 선로에서 사고 난 상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 상을 차단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 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사 2차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비율 차동기, 계전기. 용도는 어쨌든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에 보호에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의미만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이니까 얘를 이렇게 좀 놓고 요 놈을 이해하죠, 뭐. 지금 이제 1차가 있고, 이 변압기라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겠죠? 얘네들을 와 같이 결산합니다. 와 같이. 우리는 얘가 이제 동작 코일이다, 이건 억제 코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가 안 났으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죠. 의미만 10이 흐른다. 그럼 여기에 CT는 역으로 10이 흐르겠죠. 여기 10이 흐릅니다. 그러면 요 전류가 여기 오면 여기서는 키르요프 법칙 1법칙 뭐예요? 들어온 전류합은 나간 전류합 같다. 10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사고가 안 나서 10이 가면 다 요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퍼레이팅 코일, 즉 동작 코일, 즉 차단기 동작 코일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기 5가 나면 여기는 5만 흐르겠죠. 여기 5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요 10이 여기 와서 여기는 5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5가 가고 나면 요리 흐르는 것은 들어온 거 10 마이너스 5 해서 5가 흐른다? 이제 동작 코일에 이제 흐른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동 계전기인데, 여러분들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실이 1이다. 그러면 여기가 10이 와도 여기 9밖에 안 흐르겠죠. 손실이 1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9에서 여기에 1이 흘렀다? 동작 코일에 흘러니까 무조건 차단하자? 그게 아니죠. 얘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손실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야, 한 40%, 한 4 정도 가는 것은 차단하지만 그 이하는 차단하면 안 돼. 왜? 얘가 손실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린 것은 이것은 뭐다? 델타예요. 얘는 뭐다? CT가 델타 결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건 Y 결선이죠. CT가 델타 Y라는 이런 의미는 만약에 요 변압기가 델타 Y로 되어 있으면, 델타 Y 뭐가 있어요? 각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델타 측의 CT는 Y로 하고 Y 쪽은 델타로 결산함으로써 이러한 오차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억제 코일 또 동작 코일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억제 코일, 레지스터 코일 양쪽에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오퍼레이팅 코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 변압기 결선이 델타로 있다는 것은 1차 측은 Y, 2차 측은 델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Y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선이 이러한 내용 정도를 요 그림으로 이해해 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변압기는 그렇고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발전기도 똑같이 억제 코일, 동작 코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차와 2차 전류의 차에 의해서 흐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비율차동 계전기,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쓴다. 지금 여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비율 차동기 결선, 금방 말씀드렸죠? 변압기의 결선이 1차 Y, 2차 델타 넣으면 별유기는 Y측은 델타, Z측은 Y로 한다는 말씀 보시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조상설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상설비는 상을 조절한다는 의미죠. 이 말의 뜻만 보면 뭐예요? 상을 조절하는 설비다. 그리고 역률 계산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조상설비에서 여러분들 조상설비는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네, 동기조상기, 블로리액타, 전력용 콘덴서, 자, 이러한 조상 설비들이 있죠.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합 운전합니다. 그래서 진지상 운전을 다 하죠. 연속 운전합니다. 진지상을 운전 다 한다. 블로리액타는 L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상 운전하죠. 그럼 뭘 보상해요? 진상을 보상시키는 거예요. 전력용은 C니까 진상이죠.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보자. 자, 역률 개선. 즉, 물론 얘네들도 역률 계산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 그림이 아래로 돼 있다는 것은 지상입니다. 지상, 우리 계통이 지상이거든요. 자, P상, 역률이 뭐냐? 코사인 세타. P상 전력에 대한 유유 전력의 B를 바라며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유상차의 여행값과 같다. 썰러 갑니다. 어쨌든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유 전력이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뭐. 자, 어쨌든 이 부하가 있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 부하 역률이 좀 안 좋아. 지상이야, 지상. 여러분 우리 계통은 다 무슨 계통? 지상이죠. 자, 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달아? 전력용 콘덴서를 단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덴서를 다는데 얼마만큼? 그것만 보죠, 뭐. 지금 원래 세타1의 각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요만큼의 무유전력이 있는데 지금 세타2를 개선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우리는 뭘 단다? 콘덴서를 단다. 그런 얘기죠. 요만큼의 뭘 단다? 콘덴서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콘덴서 용량은 P 탄젠트 세타1 요 놈에서 요 탄젠트 세타1에서 P 탄젠트 세타2를 빼면 콘덴서 용량이다. 지금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같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정리해서 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률 개선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꼭 알아야 되고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고 그러면 개선해요. 역률 개선은 뭐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역률을 개선함으로써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전압강화 식을 보시면 전압강화 약산식을만 쓰겠습니다.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압강화는 역률을 계산한다는 게 코사인 세타가 커지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커지면 전압강화는 감소다. 두 번째, 전압강화는 감소다. 두 번째, 전력 손실을 보면 전력 손실식 전압의 제곱에 역률의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거든요. 자, 그러면 역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분모에 있지 않습니까? 얘가 좋아지면 손실은 작아지죠. 그래서 전력 손실 경감입니다. 전압강화 감소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변압기가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봇대에 변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변압기의 단위는 kVA로 돼 있죠. 모든 변압기의 단위는 kVA로 돼 있죠. 이 kVA로부터 전압을 변성해서 우리 집에 공급하죠. 자, 공급하는데 피상전력으로 공급합니다. 그죠? 야, 네가 전기를 잘 쓰면 한전에서는 역률 90%를 기준해서 90%보다 잘 쓴 95까지는 어떻게 할인해줘. 전기요금, 기본요금에서 할인해주고 90%를 기준해서 역률이 낮으면 할증을 매겨요. 페널티금이면 쓰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기요금은 더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 적게 내야지. 가급적이면 잘 써서. 그래서 역률 개선 얘는 변함이 없어. 다시 이리 와 봅니다. 지금 현재 변압기 요 놈을 쓰고 있어. 요만큼 역률 개선했어. 여러분들 요 피상전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얘는 변하면 안 돼. 그만큼 크기는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역률이 요만큼 달더라도 요만큼의 변압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는 세타 원일 때 유의전력은 요것밖에 못 썼죠. 그러지 않습니까? 변압기는 그대로 있어. 공급하는 용량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요만큼 와서 올라가 보면 요만큼의 뭐가 여유 용량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 잔은 역률 요금을 몇 퍼센트? 90%를 기준해서 역률 요금이 낮으면 할증, 높으면 할인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콘덴서 회로의 부속 장치를 물어봅니다. 얘네들이 이런 얘기죠. 지금 선로가 이제 변압기가 있고 뭐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계통이 지상계통이에요. L계통, 지상계통. 그럼 역률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뭘 달아요?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자, 전력용 콘덴서 SC를 달아서 역률 개선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력용 콘덴서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요 콘덴서의 직렬로 L을 다는데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직렬 리액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전기 설비 이런 전기 설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전기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년에 한 번씩 일반 아파트들은 정전하고 검사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 뭐 위험물 취급하는 데라든가 시장 같은데 남대문 시장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위험하니까 검사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검사해요? 여러분들 전기 설비 이렇게 만져보고 짜릿한데 이것은 너무 짜릿한데 이렇게 하면 죽죠. 그러니까 전기를 끊고 해야지. 정전했어. 자,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기를 끊고 전기 끊었네 하고 전기를 만졌다 갔다. 누구 책임이에요? 애매하게 죽은 거지 않습니까? 왜 죽었냐? 왜 감전이냐? 여기에 있는 잔류전화 때문에 죽었다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잔류전화 방전 코일을 단다. 똑같은 코일이지만 자 봅니다. 방전 코일.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전화를 여기에 있는 잔류전화를 방전해서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선로에 재투입 시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도 방지한다. 직렬 리액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직렬 리액터는 5고조팝으로부터 전력용 콘덴서 보면 파형 계산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왜 5고조파를 제거한다고 하냐면 이거 델타는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이 델타가 있다는 건 이 안에 뭐가 3고조파가 순환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3고조파가 순환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높은 5고조파를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지금 이 직렬 리액터와 전력용 콘덴서는 직렬로 되어 있죠? 공진을 이용합니다. 자,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5고조파에 대해서다. 5고조파에 대해서. 그러면 리액터 용량은 5가 내려와야 되겠죠? 25분의 1 콘덴서 용량이. 자, 콘덴서 용량의 25분의 1인 4%만 달면 되는데 뭘 고려해? 실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또 여유를 고려해서 5 내지 6%를 기억해 두는 거야. 5 내지 6%. 6%라고 되어 있습니다. 5 내지 6%다. 자, 콘덴서 설비 이제 주요 사고 원인을 여러분 이제 또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콘덴서 설비에 모선 단락. 그러면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볼 때 무슨 사고 뭐 때문에 사고 나오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락 사고, 단락 사고, 단선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것을 요령껏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어쨌든 단락 사고 났다, 지락 사고 났다. 또 콘덴서 소재 절연 파괴면 층간 절연 파괴다. 응? 절연 파괴되면 뭐가 발생해요? 누전 발생하겠지. 절연 파괴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고 원인 있으면 잘못되고 절연 파괴됐어? 라고 대답하라 이 말이야. 콘덴서 설비 내 배선 달라.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역류를 너무 과부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하에 있는 역류계가 있거든. 큐비클 전기 설비 가보면 코사인 파이 꼭 이렇게 써 있어. 세타라고 안 써 있고 파이라고 써 있으면서 여기가 1이에요. 1. 여기 바늘이 있거든. 이렇게 바늘. 근데 여기에 0.9 0.9 0.5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0.95 0.9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아니 이쪽도 0.99 이쪽도 0.9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 진상과 지상이 있죠. 이건 지상입니다. 이건 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역률은 한전에서 왜 95%까지만 할인해 주냐면 여기서 2kg 원해요. 요만큼. 그래갖고 95를 넘어서 넘어갔다? 진상으로 넘어갔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있죠. 이게 뭐예요? 페널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그래 100%까지 깎아줄게 할인해 줄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여기까지 걸 거야. 그럼 이걸 넘어가면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어. 페널티 현상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쨌든 과부상하면 어떤 전압 상승해. 전압 상승, 수전단 전압이 상승해. 이 페널티 있죠? 수전단 상승. 그러면 그 다음에 개전기가 오동작하지. 그 다음에 역률 저하가 일어나. 다시 거꾸로 역률이 상상되는 게 아니라 진상에서 역률이 저하. 그 다음에 손실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아무튼 역률이 저하면 역률을 저하와 손실 증가는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죠. 역률 저하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률이 나빠졌어? 그러니까 역률이 나빠진다는 것은 네가 나빠지면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역률을 개선하면 손실은 작아지고, 그래서 전압을 승합하거나 역률을 향상하면 손실은 감소. 물론 여기는 P제곱 말이 있죠. 이러한 기본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떠나면 안 돼요. 꼭 갖고 계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입니다. 이 전압 강화는 여러분들 이제 그 단답형에서도 중요하고 설계 감리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설계하면서 또 보실 텐데 어쨌든 자, 우선 전압 강화 암기사항입니다. 수용과 설비에서 전압 강화. 자, 수용과 인입구부터 기기까지 전압 강화는 표해야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표 봅니다. A,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어디에서? 한전에서 전봇대 자 22,900을 변압하면 뭐가 나와요? 저압으로 보여죠. 저압 380에 220 저압으로 이게 이제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때 조명부하는 3% 전압가는 3% 기타는 5%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 내로 유지해.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얘는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죠? 아파트는 뭐예요? 한전에서 22,900이 오면 전기실에서 전압을 변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전용 변압기야.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는 경우 조명은 6% 기타는 8%. 이게 한전에서 바로 공급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바로 공급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한전 이거 주상 변압기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너는 고압 이상으로 수전해서 뭐야? 전기실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야. 자, 근데 가능한 한 최종 회로의 전압가는 먼 유형을 갑자기 요 유형을 넘지 말라는 거야.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여러분들 전압가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하여간 설비에서 전압가는 없는 게 좋지. 근데 없는 게 좋으나 작게 할수록 좋다는 얘기겠죠. 하여간 작게 하라. 그래서 사용자의 배선 설비는 100m 내는 요거 값을 하고 100m 내는 그럼 100m 넘는 부분의 전압 강은 메타당 0.005% 증가할 수 있어. 또 지금 증가하겠지. 100m 넘는 거면. 근데 그 값은 얼마를 0.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저압으로 수전하는데 기타다 5%인데 200m다. 그러면 여러분들 200m 곱하기 0.
0.5 합니다. 자, 지금 100에 대해서, 100이 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100을 넘어 200m에 있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m를 넘는 부분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m. 100에 대해서 0.005 한다. 하나, 둘 가니까 0.5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선생님 300m 하려고 해요. 300m. 뭐 300m 하려고 하면 얼마가 돼? 이제 200 곱하기. 그러니까 0.5의 2배니까 1% 할까요? 그럼 5 더하기 1에서 6% 할까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얼마까지만 가능해? 5.5%가 맥시멈이다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정도만 우선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전압 강화를 우리는 이제 표에서 하는데, 근데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다? 네. 기동 시간 중에 전동기. 전동기는 뭐예요? 윙 기동하잖아요. 기동할 때는 그것은 사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지 않는다. 도립전류가 큰 기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의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압 강화 이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자, 얘는 하나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전압 강화가 뭐냐? 그러면 전압 강화는 선로 하나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선이 있다. 선에 I 암페어가 흐른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R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는 요 선로의 전압 강화는 IR이죠. 한 선만 봅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전압 강화는 I에다가 요 R이 뭐다? 로 A분의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 보는 거예요. 얘. 여러분들 이 로라는 게 이 노는 표준, 연동, 경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 표준 연동 58분의 1 곱하기 C분의 100이라는 요 로를 적용하는데 요 도전율이 97%라는 거예요. 97%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 값 100 나누기 58 나누기 97이면 0.0178 0.0178 A분의 LI예요. LI.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너무나 소수점이 많으니까 얘를 한번 봐요. 하나, 둘, 세 개 갑니다. 17.8. 그럼 뭐 하면 돼요?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00분의 17.8 나머지 1000A분의 LI. 이 놈을 기억해 둡니다. 1000A분의 17.8 LI. 이게 뭐예요? 한 선이죠, 한 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선인 경우, 자, 단상 3선이나 직류 3선식,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이 다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런 얘기예요. 의미만 보시면 돼. 지금 여러분들 라인 1, 라인 2가 있겠죠. 라인 1, 라인 2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중성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성선 있죠? 지금 부하를 어떻게 거냐면 와같이 걸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딱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교류니까 딱 정지형 벡터를 이용해서 너 플러스 i일 때와 너 마이너스 i일 때를 놓고 플러스 i라는 놈을 돌리고 마이너스 i라는 돌리면 여기에는 0A다 그런 얘기예요. 평형이면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일 때 여러분들 삼상 4선식일 때 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부하를 여기다 걸었다 이 말이야. 중성선에다가 그러면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 합은 얼마? 평형이면 평형 우리는 사고 났을 때는 이제 생각하죠. 평형일 때 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다? 일선의 전압 강화만 생각하자. 다시 그래서 단상 3선이나 삼상 4선식일 때는 뭐만? 일선의 전압 강화, 외선칙 또는 각상의 한 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 강화, 즉 일선만 본다는 얘기를 꼭 기억해 둡니다. 거기 그러면 단상 2선식이나 직류 2선식은 몇 가닥이 있어? 두 가닥이죠. 두 가닥이야. 그래서 17.8이 한 가닥인데 17.8 곱하기 두 가닥 그러면 35.6이 나와. 35.6 한다 이 말이야. 35.6 그리고
삼상삼선식은 몇 배예요? 루트 3배죠. 17.8에 루트 3배 30.8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기억하자? 17.8만 꼭 기억해 두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자. 그래서 지금 전선의 도전율은 몇 프로로? 97%로 해서 우리는 딱 요 표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네. 이어서 보시죠. 자, 이어서 보십니다. 전설루에서, 여러분들 전설루에서 전압강화식이죠?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전압강화, E는 EI 알코사인 세타. 요런 경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ER은, 자, 단상 이선식입니다. 자,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부하가 있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 그래서, ER은 요 하나의 R이에요. 하나의 R일 때야, RX일 때 두 가닥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닥. 그러면 단상삼선이나 삼상삼선식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외선 한 가닥만 본다 이 말이야. 삼상삼선식은요, 루트 3이죠. 자,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요 약산식을 꼭 기억해요. 요것만 우리는 보는 거야, 요거 하나만. 자, 여러분들 전압강화를 보면 전압강화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3, 4이면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삼상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는 식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요 I를 여기다 대입해 본다.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루트 3 요 I는 루트 3 V분의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된다? P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자, 루트 3 약분했다. 뭐만 남는다? V분의 P만 남고 코사인으로 나누니까 코사인 없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게 뭐다? 탄젠트다. 아무튼 이 식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산식을 꼭 기억을 해 놔야 돼. 단상이든 삼상이든 다 요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알아두고. 다음에 이제 전압강화율 뭐 쭉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1차 하면서 다 보셨던 거 확인만 하면 돼. 전압강화율은 전압분의 전압강화예요. 가능하죠? 또 전압강화율. 자, 전압강화율은 뭐예요? 전압분의 전압강화죠. 근데 여기 이게 뭐예요? 전압강화가 전압에 비례하거든. 반비례하거든. 이게 전압의 반비례니까 반비례 V의 제곱이 되는 걸 꼭 기억해. 그래서 전압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가능해요? 그래서 전압을 2배 올리면 전압강화는 2분의 1이 돼. 전압강화율은 4분의 1이죠. 제곱에 2의 제곱분의 4분의 1이 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겠다. 자,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냥 물어볼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뭐예요? 항상 비교는 뭐야? 여러분들 사용하는 수전단 전압이지.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전력 손실시 기억해둬야 되겠죠? 3, I 자승하는데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하니까 루트 3 약분되고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P 제곱 R 꼭 기억해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R은 뭐다? 로 A분의 L이라는 것도 기억해둬.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상승하면 이 단면적 나가보세요. 단면적 나가봐. 그래서 전압을 상승하면 단면적이 준다? 단면적이 주니까 구리량도 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충전 전류 많이 물어보죠. 우리 기사 2차에서. 네. 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C가 있다. C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여기에 대지전압 2가 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다. 그러면 이 전류는 뭐라고 그래요? 오메가 C분의 1의 전압. 즉 뭐다? 오메가 C2. 요 전류를 많이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오메가 C2. 하나만 더. 요 2는 뭐다? 공칭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충전 용량.
용량, 누트산 V 충전 전류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혹시라도 높아시면서 물어보면 선생님 용량을 물어봤어요. 뭔 용량? 삼상 용량. 삼상. 그러면 이 전류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이게 한 상이야. 한 대. 근데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어. 세 개.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류를 뭐라고 그랬어? 오메가 CE. 그러면 뭐예요? 3 오메가 CE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 3분의 VG. 그러면 오메가 CV 제곱이다. 삼상이니까 루트 3 VI도 되고 오메가 CV 제곱. 오메가 지금 여러분 이거 이제 루트 3 없어지니까 오메가 CV 제곱이다 이거야. 제곱의 제곱. 제곱에 의해서 요 놈을 기억해 둡니다. 오메가 CV 제곱. 얘를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이제 요 루트3 V 있으니까 요 놈하고 합쳤으니까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하면 요 놈으로 기억해 둬도 좋다. 전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들 전압을 승합하면 과연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계속 승합하고 있는데 물어보겠지. 그래서 승합의 필요성 및 효과입니다. 그래서 승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죠. 전압 강화 식을만 하면 뭐 전압 강화는 한번 볼까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씩 기억해야 되고, 또 손실, 전력 손실, 전압 강화율도 한번 볼까요? 전압 강화율은 네가 전압의 반비례니까 너는 뭐다? 전압의 제곱에 전압 강화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와 같이 비례식으로만 써놓겠습니다.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 손실률, P분의 PL. 손실률은 V의 제곱, 역률의 제곱 세타분의 P 하나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PR.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우선 내용을 먼저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 자, 먼저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손실률이 일정하다면, 일정에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지, 그 R이나 역률은 일정하다면 이해관계죠.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전압에 비례한다, 얘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런 일정하다는 말이 없으면, 만약에 일정한 말이 없으면 뭐예요? P는 뭐예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전력은 V에 비례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경우, 동일한 경우는 전압의 제곱에 이고, 이러한 전력 손실이 일정하다,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는 경우는 네, 전력은, 요 전력, 공급 전력은 전압에 비례해서 공급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고압 배전선 연장의 감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기서 R은 뭐예요? 로 A분의 1이죠. R은 뭐다? 로 A분의 1. 그럼 얘가 나가면, 즉 A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승합했거든요. 전압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이 줄어든다? 불이량이 준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합의 효과인데 승합의 필요성은 왜 그럴까? 전력 사업자 측, 한전 측에서는 설비 투자비가 절감되고 손실 감소죠. 전력 손실 감소하지 않습니까? 감소. 땡큐죠. 판매 원가 절감,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을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수용가 입장에서는 네, 배전선 증설 없이 큰 대용량 기기를 사용이 가능하고 양질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하는 요런 식 정도는 여러분들 1차하면서 보셨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